여러분, 김포에 있는 C사니까 뭐 C사로 그냥 할게요. C사 택배 대리점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민노총 노조 괴롭힘에 하루하루 지옥에 산다. 나는 새 아이를 뒀지만 나는 이제 슬픈 비극으로 막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입니다. 유서를 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고. 제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여러분, 예, 이 택배 대리점주에게서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보면요, 대리점주니까 사장이잖아요. 왜 사장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유서를 써놓고 죽었을까? 새 아이의 아빠라면서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요, 이 유서 안에 샅샅이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민주노총의 불법 태업과 불법 업무방해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이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왜 지옥 같았느냐? 이분도 택배 기사 출신입니다. 15년 전부터 택배 기사로 일했고요. 일하다가 인정을 받으니까 8년 전에 경기도 김포시에 택배 대리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점에는요, 택배 기사 18명이 함께 일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기사들과 가족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회식도 자주 하고요. 본인이 택배 기사 출신이니까 택배 기사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어루만져 줬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5월에 민주노총이 택배노조에 들어가면서 이게 달라진 거예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씨는요, 이 사장님은 노조가 있다고 나쁜 게 아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면서 고쳐나가면 된다. 본인이 택배기사 출신이니까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아주 긍정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조의 상황은 좀 달라진 거예요. 택배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말입니다. 무거운 생수 같은 거 있죠. 또 부피가 큰 휴지 같은 거, 이런 걸 배달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물건 배달하는 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충격이 하나씩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이게 사실은 택배 노조하고요, 택배 회사의 본사하고의 문제가 사실은 시작이 돼서 이게 택배 대리점으로 파급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택배사는요, 직접 택배사하고 이렇게 직고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위탁 계약을 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합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전국에 5천여 개 되는 대리점을 통해서 업무 계약을 맺어서 하고요. 이 대리점 안에 택배 기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택배 기사들 입장에서는, 택배 노조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택배사한테다가 이야기할 거를 파업으로 하니까 피해는 누가 입어요? 이 대리점이 다 입는 거예요. 대리점이 쉽게 말하면 박살 나는 겁니다. 완전히 본사와 투쟁해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택배 물량이 방치된 채 쌓여있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택배 기사분들이, 택배 대리점주들이, 그래, 기사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나르지 뭐 직접 현장에 뜁니다. 직접 현장에.
그런데 직접 현장에 뛰니까 이 택배 기사들이 그야말로 채팅창에다가 온갖 욕설을 다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채팅창에 욕을 올리잖아요. 진짜 이거 마음의 상처 엄청 받습니다. 저는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저 채팅창 안 봅니다. 실시간 방송할 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건 소통하지만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 대한 것은 채팅창 웬만하면 안 봅니다. 보면요, 그냥 이 속에서부터 막 끌어올라요. 그 정도로 난리예요. 어느 정도의 채팅창 글이 있나 하면요. 네, 별들의 나라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의 글들이 있나 하면요. 예, X 싸놓으신 거 처리하세요. 이게 X가 뭐겠어요? 똥이겠죠? 나이 드셔가지고 줏대 없이 욕 쳐드셔 좋겠습니다. 예, 비리 소장보다 더 X 같은 XX끼 나와. 뭐 X 같은이란 말은 제가 입으로 더 X 같은 이건 뭐 뻔히 알 거예요. 예. 그 다음에 XX 나와요. 새끼 나와야겠죠. 그죠? 예. 널 X 죽이고 싶을 만큼 집 앞이야. 쳐 죽이고 있겠죠. 이것도요. 예. 싶을 만큼 집 앞이야. 쳐 나와봐. 이렇게까지. 이런 거는 약과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도 보면 그런 댓글들이 엄청 나거든요. 이 폭언은요.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주고요. 이게 쌓입니다. 마음속에 쌓여요. 조금씩 쌓입니다. 어느 날 이게 폭발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게다가 뭐 물이라든가 휴지라든가 무거운 것은 배달 안 하고 부피 큰 건 배달 안 한다니까 태우까지.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점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직접 배달하다가 목도 다치고 어깨도 다치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혈관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권했지만 택배는 누가 돌리나. 예. 이 생각 때문에 결국은 또 나와서 택배를 돌리기 시작을 했지만 노조들의 어떤 괴롭힘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분은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아주 슬프고 슬픈 그런 유서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희들로 인해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쓰고요. 그 노조 기사들의 이름을 12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결말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너무 억울했고 심지어 노조 지회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러 사람 선동해 사람에 대한 괴롭힘을 멈춰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야, 참 이거를 보면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이런 아이템을 선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는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유서의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너희 때문에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이 너희가 누굴까요? 자식입니다. 자식. 새 아이입니다. 새 아이. 아빠가 너무 힘들어 이기적인 결정을 너무 미안하다. 학교 입학식, 졸업식, 남자친구, 여자친구, 군대, 시집, 장가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싶은 게 아빠인데 아빠가 마지막으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아빠는 마지막까지 부족하구나.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끝맺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왜 이래야 되죠?
이분도 기사 출신이잖아요. 이분도. 그죠? 이분도 일하면서 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대리점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떠났다는 사실이 진짜 가슴 아픕니다. 진짜 가슴 아픕니다. 아마 이걸 느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느껴본 사람. 느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지독한 건지 아마 알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새아이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솔직히 어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오죽했으면. 예, 이렇게 선택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마지막 글귀 자체가 폐부를 그냥 후벼 파네요. 그냥 학교, 입학식, 졸업식, 남자친구, 여자친구, 군대, 시집, 장가. 야,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 만들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세상 만들어야 돼요. 더불어 사는 사회라면서요. 더불어 사는 사회. 이게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까?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이게 더불어 사는 사회예요. 저는요,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이지만, 예, 저는 이분이 좋은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분의 어떤 진짜 명복을 경건하게 빕니다. 경건하게. 예. 그래야지 이 사회가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저도 그냥 방송하다 욱해서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진짜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가 돼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그만큼 우뚝 서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을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